최근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오 박사님이 교실 붕괴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진상 부모의 멘토가 됐다. 이런 말들이 있길래 이유를 봤더니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체벌을 금지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안 맞아봐서 더 문제 행동이 더 심해졌다. 저거 한 대 제대로 맞으면은 문제 행동이 고쳐진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 훈육과 체벌의 기준을 좀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 박사님께서 체벌을 하지 말라고 했지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체벌을 하지 말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벌은 폭력의 하나로서 체벌을 받은 아동은 똑같이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더 심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잘못할 때 내가 맞았네? 그럼 대인관계할 때 제가 뭔가 잘못했어. 나도 똑같이 때려야지. 그게 맞는 거니까 라고 아이들이 오해합니다. 한마디로 아동기 때 폭력의 경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체벌로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벌이야말로 대인관계에서 폭력 사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체벌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나마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짧게 강하게 쉽게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실제적인 어떤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억제를 시켜요. 사실 격려라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가장 손쉬운 체벌로만 이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도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체벌을 수용하는 부모님들, 체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자기 스스로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학대 가능성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어려서 이제 체벌을 이제 받았던 초기 경험은 사회 인지론의 주장대로 생애 후기 때 똑같이 체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때렸지? 나도 똑같이 아이를 때리는데 이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면 정말로 체벌이 아니라 내가 학대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자꾸 부모랑 자녀 간에 물려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악연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체벌에 대한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 어떤 잘못할 때 때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때릴 것이고 어떻게 세게 때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세 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놀다가 둘이 싸우다가 좀 밀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야, 너 왜 친구 밀어? 친구 밀면 안 되지. 야, 아까 맞자. 때려요. 기준.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물론 이 기준을 좀 정하고자 실제 남부 오클랜드에서 약 5,000명을 데리고 한번 조사를 해서 한 처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시작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자료도 한번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논의가 됐던 게 찰싹 때리기. 즉 가볍게 때리는 체벌은 폭력, 손상, 학대 이런 거의 현상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별개의 현상으로 봐서 찰싹 때리기는 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체벌이 아닐까라고 좀 지침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결국 종지부를 찍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가 찰싹 때리기예요? 혹은 위치 이거랑 똑같은 찰싹 때리는데 얼굴 맞는 거랑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실제 금쪽이 전에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오 박사님께서 똑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걸 했어요. 공격성 너무 심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들한테 팔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방송상에서 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느냐?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머님께서 이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썼나요? 제가 들었을 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가장 훈육의 마지막 거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잡고 많이 잘못해도 또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웬만해서 이거 잡는 걸로 이제 통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더 센 강도가 돼야 돼요. 더 센 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문제가 조금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유의할 점은 체벌이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도 어렸을 때 맞아보니까 어떤 행동이 좀 바꿔졌다. 맞아보니까 좀 이게 잘못이라 생각을 했고 내가 안 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의
의해서 훌륭한 교육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만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체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체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논의했던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체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질서 유지가 쉽게 되고, 그리고 신속한 교육 효과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선도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화에 좀 기여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체벌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장점에 비해서 단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학습에 대해 하다가 처벌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학습에 대해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이 자체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벌을 한 사람과 그 아이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고 되고요. 그리고 행동을 이게 억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증오심을 심어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자극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점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점은 그거예요.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결국은 이 체벌이라는 게 이 정도의 체벌로는 이제 안 되면 더 센.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기 때문에 더 센 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질문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육 체벌을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이러한 유의점을 다 지켰을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체벌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체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혹은 단발적으로 사용할 훈육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반복적으로 장기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체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벌할 때 아이에게 특별하게 뭐 신체적 손상을 입힐 정도로 센 어떤 체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부위 같은데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체벌적 훈육법에 있어서도 타이림이라든지 아니면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고 같은 언어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타임아웃이라든지 아니면 특권 박탈 아니면 반성무술 같은 이런 비체벌적 방법들도 같이 섞여졌을 때 써먹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체벌적 훈육 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이런 훈육의 대상인 아동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인격적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행동은 잘못됐고 이 행동은 정말로 미운 행동이다 라고 행동에 대한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밑바탕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 기대를 가지고 지도와 감독 차원에서 처벌적 훈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훈육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지키시면은 체벌해도 됩니다. 체벌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쪽이 댓글들을 보면은 금쪽이 부모님들 정말로 공격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노력 안 하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가 아이를 망쳐놨네, 부모가 노력을 안 하네 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특징은 절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를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뭐 노력을 안 해가지고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내 아이한테 적용해보니까 뭔가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정말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모의 정말 노력과 사랑이 조금 아이에게 잘못 투영됐을 뿐이지 절대 그분들이 누구한테 공격당할 정도로 잘못한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모님들은 막상 만나보면 없더라. 다 어머님들은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노력을 아끼지 않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